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평온한 아카데믹하고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돼.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 학교 안효상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궤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곳에서 어떤 맥락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로 모인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낯선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저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낯선 아이디어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다 새롭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받아들인 사람들의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배경이죠.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레닌 동상이 무너질 때 과거에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열망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세계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의제로 등장한 더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것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대략 2006년에서 7년 사이로 기억합니다. 소수의 활동가와 연구자, 정치가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쨌든 배경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역사적 과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가 가졌던 문제점, 심각한 관료제, 그다음에 심각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자율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좀 한국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탈관료제와 탈국가화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죠.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말로 누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것이 서서히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했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은 꼭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함께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배경입니다.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시죠. 2009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본소득 운동의 허브를 만들다 이렇게 붙였고요. 2009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창립했는데 안타깝게도 창립했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어떤 대중집회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들었던 인터넷에 보시면 매우 유명한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 사진으로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대신 말씀드리고요. 2010년 1월이죠. 서강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벨기에의 빰파리에스, 그 다음에 브라질 상원이었던 스프리시 등등 한국 분들도 어쨌든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2010년에 어쨌든 이게 우리만의 운동이 아니라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새로운 국제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으로 2010년에 국제학술 대회를 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강남은 선생님이신데요. 사우파울에서 여름에 제13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열렸을 때 한국 네트워크가 17번째 지부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그 강남 대표님이 이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중간은 다 생각하고요. 2016년에 와서 기본소득이 비로소 제도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동당과 녹색당 이 두 당이 각각 총선에 자신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앞에 사진은 노동당의 사진이고 두 번째는 녹색당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제도를 위한 투쟁,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현해보자라는 맥락에서 2016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분,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한 분 더 등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본선에는 못 나가셨지만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예비 후보로 뛰셨던 성남시장인데요. 어쨌든 이분도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바탕에서 자기 나름의 어쨌든 그 선거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재명 시장 덕분에 어쨌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요. 어쨌든 2016년이 1986년에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된 지 딱 30년이 됐는데 그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제16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주제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입니다. 이제 어쨌든 더 이상 아이디어나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 대회의 주제를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고 잡았는데요. 근데 마침 그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고 핀란드니 이런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실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과거 같았으면 등장하지 않았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변화들 그러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우나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2016년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본소득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형도를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이 어디냐.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고용 사회보험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과 자유시간의 생태적 문화적 사회로 그리고 그 바탕에는 토지부터 지식, 데이터까지 모든 것은 모두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공유의 사상이 있고 함께 나누는 사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생태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와 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